안녕하세요, 또뇽. 우 재테크 유튜버 또뇽월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러한 기사들에도 나와 있듯이 요새 2030 세대들이 영끌 투자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어디다 투자해요? 주식. 2030 세대들이 급격하게 영끌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진다. 요새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뇽월드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또뇽님은 지금까지 적금, 정기예금만 해보셨고요. 저는 주식, 부동산, 코인 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 한 지는 한 15년, 코인 한 지는 한 3년, 부동산 투자를 한 지도 뭐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치, 오빠는 뭐 발빠르게 움직이는 편이고 나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편이니까. 나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어. 그렇게 저희 둘 다 이렇게 다른데 요새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하면 비읍시읒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가 굉장히 붐이더라고. 그렇지. 왜냐면은 자산 가격들이 너무 상승을 하고 있어.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나보다 먼저 샀던 친구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얜 나보다 평상시에 병신 같은데.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급증에 빠지는 거야, 2030들이. 그리고 시드가 별로 없어요, 2030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잖아.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어떻게 해? 요새 대출도 안 해주지.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산다 하면 몇 억은 있어야 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주식은 접근성이 좋죠. 왜냐면 한 주에 뭐 몇천 원짜리 주식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요새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어대.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막 계속 나오니까 오라 나도 한번 탑승?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붐이 막 일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영끌 투자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통장을 파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 그래서 또형님께서는 이렇게 투자 경력 15년 차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원칙은 지키고 있는 게 있어. 주식 투자를 할 때 제 1 원칙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야.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10%를 벌었다면 500을 벌잖아. 근데 거기다가 5천만 원 마통해서 끌어와. 그럼 1억에서 10%를 벌면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는 돈을 많이 끌어와서 투자를 하면 퍼센티지가 똑같아도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대출해서 하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죠. 그거는 번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해요. 돈이 모이는 데는 굉장히 냉정하고 무서운 그 야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돈의 세계. 생각을 해보면 20대 30대야 그러면은 어려부터 공부를 해서 무슨 직업을 가졌어. 그 직업을 뭐 한 5년, 10년을 가졌다고 해봐. 거기서도 내가 최고의 몇 인자 안에 들기가 어렵잖아. 근데 내가 이제 막 진입한 주식시장이야. 그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도록 호락호락 양보해줄까?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니야. 왜냐면은 주식도 주식담보대출이라고 뭐 신용을 써가지고 주식을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 근데 하시는 건 좋대. 본인이 주식 투자의 귀재다라는 거를 좀 본인에게 검증받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좀 해봐. 주식을 좀 사서 몇 번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하니 그래도 내가 1, 2년은 해봐야지. 1, 2년 해봤는데 내가 계속 건다. 그러면은 다 끌어와서 해야지. 근데 처음부터 나는 시드가 500밖에 없으니까 10% 이득을 나면 50밖에 못 벌어. 이제 마음이 급해진다고 돈을 끌어와서 하면 그럼 다 털리는 수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가 있잖아. 주식시장은 하이 리스크란 말이야. 세상에 있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고래 형님들이 우리같이 주린이들이라고 하죠. 주린이들이 돈을 벌도록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허락해주지 않아요. 인정사정 없는 분이셔. 그래서 웬만하면 빚을 내지 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면 2030 세대들이 주식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주택 구입인데 이게 엄청 큰 비중을 차지를 하더라고. 근데 투자를 모르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느낌이거든? 오빠 생각은 어때? 주식으로 뭐 돈 벌어서 주택 구입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이건 전제가 2030이니까 시드머니가 작은 상황이야. 내가 빚내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2천만 원으로 5억을 벌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돼. 왜 그러냐면 목표치가 너무 크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돼요. 2천만 원에서 5억을 벌려고 한다. 그럼 25배죠. 25배면 2,500%의 수익률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네. 뭐 잘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세상에 불가능은 없으니까. 근데 애초에 그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시작하면 주린이들은 실수를 하게 돼요. 왜 실수를 하게 되냐? 주변에서 항상 그러잖아. 삼성전자 사라. 삼성전자 사면 삼성전자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우상향하니까 절대 안 읽고 돈을 번다. 20년 전에 강남 아파트
샀던 사람보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뭐 지금 더 부자다. 근데 250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들어와. 왜냐? 삼성전자 주식 호가창을 보면은 많이 올라야 하루에 3%야. 그럼 3%씩 올라서 언제 2,500%를 내냐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보니까 오늘의 급등 종목 4번 5번씩 뛰는 막 그런 종목들이 막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아, 내가 이런 종목을 제대로 올라타면 2,500%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는 이제 환상을 갖게 돼요. 그러는 순간 이제 망테크의 길을 타게 되는 거죠. 진짜 인생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은행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운이 좋아서 2,500% 수익을 냈다고 해봐요. 주식 투자판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떠나.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종목들 찾아다니다가 상패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주식 투자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도 안 잃다 보면 운 좋게 몇십 배 수익을 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식 투자의 역설이 뭐냐면 욕심을 덜 부릴수록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난 주식을 해야 되나?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길걸? 나도 나를 아직 못 안 믿겠어. 해봐서 그래. 결국에는 아까 목적 중에 하나가 주택 구입이라고 했잖아. 부동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가 근로소득 있지. 근로소득으로 계층 이동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2030 세대들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층 이동을 위해서 또 주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물론 가능하지. 가능한데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기 쉽지 않다. 왜냐? 근로소득으로 내가 계층 이동이 안 됐어. 근로소득은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계층 이동이 아직 돼요. 손흥민 봐. 한 달 1년에 150억씩 버니까 걔는 근로소득이잖아. 축구가 근로니까. 돼요. 근데 내가 전문으로 하는 내 직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계층 이동이 안 돼. 주식 투자는 내가 이제 와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정말 비전문이면서도 비전문인 영역이란 말이야, 주식 투자. 그걸로 계층 이동이 될까? 어렵지. 왜냐면은 판에서 이미 날고기는 고래 성님들이며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며 개미들 피를 빨아먹으려고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돼. 근데 그렇게 잘해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주변에 봤어요? 있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벌 때만 소문을 내. 나 얼마 벌었는데 잃었을 때는 조용히 있어. 그럼 오빠 일단 쉽지 않다고 했어 오빠가. 이렇게 됐잖아. 2030 세대들이 주식이 붐이 불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왕 하는 거 잘할 수 있는 방법 오빠가 좀 알려주면 안 돼? 내가 그 방법을 알면 지금 병원을 그만뒀지. 일말의 팁이라도. 되게 중요한 건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내가 내 스케줄표를 짜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대박 종목을 뭐 보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다 의미 없는 게 전국 수능 1등한 사람의 공부법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내 공부법으로 될 수가 없잖아. 다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많아. 뭐 투자를 할 땐 빚내서 아까 말했지 빚내서 하면 안 된다. 뭐 욕심을 부리지 마라. 뭐 손절을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인터넷 쳐보면은 막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내가 매매를 많이 해보면서 땄을 때와 잃었을 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나한테 맞는 그 투자 기법을 내가 만들어야 돼. 주식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도 중요하지만 사실 종목보다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삼성전자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계속 따는 사람이 있고 계속 잃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본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에 오르려면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단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은 단타로 돈을 벌면 되고 잘 번다 하면 단타 기법 자기만의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남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나랑 완전히 동일한 시간대에 사고 동일한 시간대에 팔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한들 그 돈은 이제 나중에 그대로 이제 더 큰 돈을 반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30 영끌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내 맘을 다 가진 또니월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 그래서 오빠 돈 많이 벌었어? 아빠?
내가 투자 경력만 밝혔지 얼마 벌었는지 안 밝힌 이유가 있잖아.